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요새 일본에서 가장 핫한 탑 연예인 부부 스캔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에 뭘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픈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여러 가지가 오픈이 돼서 제가 아마 한국 유튜버 최초로 모든 아주 그냥 에센스를 탈탈 털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깜짝 놀라실, 소름 끼치는 아마 그런 소식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본 연예인 부부, 탑 배우 부부의 불륜 스캔들 그 2탄 시작합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겠죠? 혹시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일단 좀 요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두 부부, 멋진 선남선녀죠. 자, 히가시대 안, 그리고 히가시대 마사히로, 이 부부는요, 이 부부가 처음 만났던 건 2006년 프랑스 파리에서였습니다. 함께 파리 콜렉션의 무대에 올라섰던 이들은요, 처음에 만남이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이 남자가 안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로 이 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둘이 별로 만날 일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부터 7년 뒤에 이 둘은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바로 일본 드라마였죠. 2013년 9월부터 방영되었던 NHK 아침 드라마 고치소상이라는 이 드라마에 공동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남녀 배우, 주연 배우로. 그래서 부부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이때 히가시대와 그리고 안,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 배역으로 만나게 돼서 우리 둘이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나네요 라면서 그래, 인생에서는 이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라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다고 해요. 이 드라마는요, 방영 후에 시청률이 20%가 넘는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한 2014년 1월, 이 아침 드라마를 사랑했던 전국구의 일본 팬들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바로 이 둘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자,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날 정도로 이 둘의 결혼은 아주 핫했어요. 자, 되게 대히트를 친 드라마에서 부부 역할로 나와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부부가 되니 이 얼마나 로맨틱한 뉴스겠어요. 자, 히가시대는요, 2014년 12월 27일 어느 스포츠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저희다운 모습으로 저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씨도 자신의 개인사를 전하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은 1월 1월 신장을 기점으로 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고치소상에서 함께 연기했었던 히가시대 마사히로 씨로 저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때 히가시대가 어떤 한 외부 어떤 그런 프로모션에서 어떤 무슨 축하받을 일이 있었나봐. 무슨 상을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떤 MC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러면서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으시다면서요? 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이때 이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오늘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했더니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もう一つおめでたがありますよね。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죠. 그리고 옆에 MC분이 하나 더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将来的にいついかなる時も頼られる男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家庭の中でまた親しい人たちから頼られる人間になるには、まずは僕は仕事で自信をつけるべきだと思うので。 자, 가정이나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친한 지인분들한테도 친한 사람들에게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제가 저의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일로서 자신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었던 히가시대 마사히로. 자, 그리고 10개월 뒤 이들 부부는요, 아타고 신사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결혼 1년 뒤에, 이 아는 쌍둥이 딸 2명을 낳게 되죠.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순산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토록 바라던 남자 아이도 이렇게 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주목을 받았던 게 이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뭐 안과 함께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파파라치에게 몇 번이나 찍히면서 와, 굉장히 행복한 부부구나, 워너비 부부다라는 게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안 씨가 출산 후에 4년 만에 어떤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는 히가시대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안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연기라든지 이런 일은 잠깐 쉬고 이제 육아나 가정에 집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이제 안이 이제 드라마에 출연할 때는 그때는 히가시대가 잠시 자신의 일을 쉬면서 육아나 안 씨의 뭐 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했다라고 보도에 나올 만큼 인고 부부로 굉장히 유명했던 부부예요. 자,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이런 말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때쯤 조금씩 어딘가 부족한 남자애들이랑 같이 어울렸습니다. 뭐 돈이 없거나 머리가 좀 딸리거나 술이 늘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녀석들이랑 어울리면서 약간 쓰레기 같은 그런 더러운 곳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꽤나 방탕하고 어두운 생활을 보냈죠. 그렇지만 안을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의 일생이 한꺼번에 변한 느낌입니다. 라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어. 자신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너무 방탕하고 약간 이런 조금 안 좋은 어두운 생활을 했는데 항상 착실하게 생활을 해왔던 이 안과 만나면서 자신의 일생이 뭔가 송두리째 바뀐 기분이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변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면서 자신의 부인을 이렇게 부인에게 고마워하는, 약간 너무 사랑한다는 막 자신의 이렇게 애처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만약 큰 재해가 닥친다면 내가 연기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라면서 가족은 것도 마무리누꾸라고 했었어. 그래서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라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위스키 어떤 회사의 모델로 됐는데 거기서 막 인터뷰를 했어. 어떠신가요? 막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이제 자녀들과 술 마실 생각을 하시면 뭐 이렇게 무슨 리포터가 질문을 했더니 이 마사히로가 이런 말을 했어. 아직 20년 정도가 남았네요. 라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20년 정도 지났을 때 저의 아이들과 함께 이 위스키를 마시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그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면서 또 그때도 아주 너무 이렇게 또 좋은
아빠, 가정적인 남편의 뭐 이런 모습을 또 막 사람들이 또 막 극찬을 했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저렇게 가정적인 남자가 있을 수 있나?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아주 그를 막 칭찬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뭐 커리어에게도 굉장히 이런 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막 광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종횡무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1월 초, 2020년 1월 초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안과 마사히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리고 이 둘은 지금 별거를 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왜냐면 히가시대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쿄 근처에 있는 어떠한 그 독립 맨션에, 독신 맨션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시에 그 사진이 찍혔을 때는요, 별거하고 나서 열흘 가까이 지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당시에 히가시대가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라면서 궁금증을 안게 되죠. 자, 바로 이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바로 그의 부인 아니고요. 이쪽은 바로 그의 불륜 상대. 이 사진입니다. 왜 둘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냐면 전 영상을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바로 아사코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게 됐고요. 이 영화를 찍게 되면서 바로 불륜이 시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불륜 당시 그의 나이는요 29, 바로 그리고 불륜 상대였던 이 카라타 에리카라는 여성은요 당시 19살로 알려졌습니다. 자, 불륜 전 당시에도요, 그들의 뜨거웠던 관계가 화제였어요. 근데 불륜 전에 많이 뭐냐면 둘이 되게 친하다. 너무 친하다. 같이 영화 찍으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구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카라타 에리카가 공적인 자리에서도 히가시대 마사히로를 대꾼이라고 불렸어. 대꾼. 히가시대 마사히로 대꾼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렇게 애칭을 쓰는 관계는 사실 일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애칭을 부른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만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10살이나 많은 그 선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애칭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되게 드문 일이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대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당시 부인이었던 안씨에게도 이런 말이 들어가요. 아니, 카라타 에리카가 너 남편을 대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마사히로가 시켰대. 그렇게 불려지길 원했대.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겠지. 그래가지고 사실 그 안씨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세 번째 그 아들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자, 2명의 딸 쌍둥이의 자녀의 육아도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혼자 육아도 같이 동시에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씨가 참다 못해서 히가시대에게 추궁을 했었죠. 너 그 여자애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길래 지금 내 귀에 이런 말이 들리는 건데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아니 이제 히가시대에게 말을 했을 때 히가시대는 전적으로 아니라고 단번에 부정했대요. 그런 거 진짜 아니야. 그냥 친해서 그런 거야. 아,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절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을게. 라면서 안씨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씨는 이미 쌍둥이 딸도 있고 이 뱃속에 세 번째 아이도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남편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녀가 또 자기 가정에 관련돼서 이 화목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친아빠에 관련된 건데 이 그녀의 친아빠에 관련된 영상도 저의 전 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녀의 아빠도 불륜을 저질러갖고 첫 번째 자신의 원래 엄마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어떤 또 여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배우랑도 완전 자기랑 열 몇 살 차이 나는 어떤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가지고 또 두 번째 부인과도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어떤 여자와 연애 중이고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아빠에게 상처받은 그런 불륜, 바람에 관련된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그 자신의 가정을 꼭 지키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 말을 믿고 한 번 더 믿고 그래 알았어 라면서 한번 눈을 감아주게 됩니다.
자, 남편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안. 그런데 2020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태가 급전개가 되죠. 왜냐하면 이 히가시대의 지인 말로는 이 안씨가 히가시대와 가라타 에리카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바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교노 요루 아이타 이마카라 이테이 라는 문자 메시지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밤 만나고 싶어. 지금 만나러 가도 돼? 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안 씨는 이 메시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자, 이 메시지는 심야에 밤에 만나서 너가 지금 보고 싶다. 우리 밤에 만나자.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그 라인 그 메시지에 있었던 거죠. 자, 결정적인 증거를 들켜버린 이 히가시대가 이 카라타와의 관계를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제 빌게 되죠.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뭐 미안해 라면서 안 씨에게 막 사죄를 했겠죠. 자, 알고 보니 이 히가시대는요, 이 카라타 에리카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쯤 카라타 맨션에서, 카라타 에리카가 살고 있는 맨션에서 월 1, 2회 정도, 이 미래를 가지고 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안 씨에게 불륜을 처음에 의심을 받고 있었을 때 카라타와 잠깐 연락을 안 했던 시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히가시대가 먼저 카라타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게 된 걸 이 안이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겠어. 그래서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이 안 씨가 이제 이성을 잃은 거지. 내가 한 번 봐줬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리고 지가 먼저 어떻게 저 여자애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어 라면서 나 말하면서도 열받네. 하면서 이제 그 지인들한테 상담을 한 거야. 이게 자기가 너무 혼자 감당하기 벅차니까. 벌써 2명이 딸은 나와 있지. 벌써 있지. 내 뱃속에도 아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건지 그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요, 별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가시대는 도쿄에 있는 독신 맨션에서 홀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였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미성년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같이 영화를 찍었던 여자 불륜을 저지른 것도 끔찍한데 자신의 아내가 3번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먼저 만나자고 할 수 있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의 한 주간지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가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요, 상대 배우 킬러로 어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카라타 에리카 이전에도 함께 연기했던 수많은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죠. 프라이데이, 뭔지 아시죠? 잡지. 자, 프라이데이 디지털 데스크에 아라키다라는 어떤 한 기자가 전해드리는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자, 이 기자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共演者の女性を口説いてたなんていう話もございますし 같이 연기했던 상대 배우를 꼬셨다, 유혹했다라는 말들도 있고요. 誰っていう名前はまだ出てきてないんですけども今後ね私も実は東出さんとお付き合いしてたみたいな話が出てくる可能性っていうのは結構出てくる可能性は高いかなって 뒤에 얘기가 대박인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사실 저도 히가시대 마사히로랑 사귀었었어요. 사귄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렇게 증언하는 여성이 어딘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프라이데이 디지털 데스크의 아라키다상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첫 번째 뿐만이 아니었대요. 이 안 씨는요, 사실 이 히가시대의
그 여성 편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안 씨는 몸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에 다닌 적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여자 관계로 그가 다툴 때마다 안 씨는요, 자신의 그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 건강 상태를 잃고 병원에 굉장히 몇 번 다녔던 적이 있기도 했대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이 히가시대가 이 가정적인 이쿠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쿠남이 뭐냐면 육아맨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히가시대를 이쿠맨이 육아맨이라고 불릴 정도였어. 가정적인 육아를 도와주는, 막 육아를 같이 하는 아내와 하는 막 이런, 또 육아맨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근데 얘가 이 히가시대가 아니 막 여자 문제로 싸우고 막 컨디션 잃고 막 어떻게 된 거야 몇 번째야 막 이렇게 말다툼 할 때마다 이 히가시대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뒤통수 진짜 잡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아타마가 오카시인잖아이? 라고 써있어요. 아타마 오카시인잖아이가 무슨 뜻이냐면, 너 머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너 머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 씨가 여자 관계에 대해서 히가시대에게 막 이렇게 캐물을 때마다 히가시대는 타마가 오카시이잖아 라면서 너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면서 괜히 그녀가 일방적으로 망상하는 거 아니야, 막 상상하는 거다, 너 무슨 의부증이냐 라는 그런 식으로 이 안을 몰아붙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씨는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이 안 씨는 그 남편의 반응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육아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히가시대는요, 육아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육아 남편의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확실히 그래 맞아요. 히가시대가 자신의 아이들을 예뻐한 건 맞대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전부 아내인 안 씨에게 맡긴 채였고, 그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어떤 기자분의 인터뷰 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연애 저널리스트 분이 한 인터뷰입니다. 芸能ジャーナリストの佐々木博之さんは2人で散歩に、お子さん連れて散歩に行かれてたりとか、犬の散歩とかは彼はよくやってたようなんですね。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같이 뭐 마시러 나간다던가, 이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 그래서 뭐 강아지 산책을 나간다던가 이런 거는 뭐 가끔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育児の手伝いをしてたっていう話が具体的なものは何も聞こえてこないんですね。 그렇지만 육아나 가사를 이렇게 도왔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実際にはそんな、イクメン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らしいですね。 사실은 이쿠맨, 그 육아맨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육아맨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저널리스트 분께서. 자, 히가시대의 행동은요, 매번 이 아내 안 씨를 탄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임신 중인 때도 밤마다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밤늦게 오고, 거기다가 뭐 식사 준비나 빨래 이런 가사 일을 함께 하기는커녕 집에 돌아와서는 뭐야 왜 따뜻한 요리가 없어, 짜증나 이러면서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온 주제에 이렇게 누구를 비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서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짜증을 내며 밖에 나가서 또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안 씨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몇 번이나 버려야 했고, 그 슬픈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다니는 소문인 건지 어떤 건지
그 여러 기자분들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기자분들이 들은 소식, 기자분들이 말하는 이 히가시대의 면모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 기자분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제가 싹 다 긁어 모아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자, 연예 기자입니다. 연예 기자분의 인터뷰부터 들어보실게요. 芸能記者の神谷明義さんはこれといって酒癖悪いとかいう話は聞い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深酒しやすいタイプだったっていう。 그래서 그러니까 사케구세가 와루이가 뭐냐면 그 술 주사가 나쁘다거나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과음을 하기 되게 쉬운 타입이라고 과음을 하기 쉬운 타입이라고 합니다. 2時3時とかに三宿のお店から出てくるところとか一回見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 새벽 2시, 3시쯤에 이게 뭐냐면 미슈크라는 데가 있나봐. 그래서 미슈크에 있는 어떤 한 가게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해. 새벽 2시에서 3시에. 이 기자분이 얘를 본 적이 있대. 그 어떤 미슈크에 있는 그 가게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家で飲めないみたいなこと言ってましたもんね。なんか家では飲まないみたいな。 집에서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 마셔. 집에서는 안 마셔요. 라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집에서는 술을 못 마셔요. 집에서는 술을 안 마셔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元週刊文春記者の中村龍太郎氏も 이분은 누구냐면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잡지 있죠. 주간만춘의 그 전 기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今で言うとこの、亭主関白っぽい、イクメンっていうイメージ、いわゆるこう家事を完全家事育児を分担するっていうよりもやっぱりアンさんに押し付けてたっていうイメージは。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 그게 테이슈 깜파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테이슈 깜파크가 뭐냐면 폭군 같은 남자라고 말해. 폭군 같은 남편. 폭군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쿠맨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폭군 같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가사나 육아나 이런 걸 같이 분담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イメージはお酒に酔った上での女性に対して口説きモードに入っちゃったりとか。 그리고 술을 먹고 술이 취하면 여성을 꼬시는 모드로 들어간대요. 이런 말이 있대. 술을 먹고 술이 취했을 때 어떤 여성을 향해서 약간 쿠도키 모드가 뭐냐면 꼬시는 모드. 스위치 온이 되는 거지. 꼬시는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フライデーデジタル芸能デスクの 자, 아까 프라이데이 디지털 그 데스크분의 그 기자분의 그 인터뷰입니다. 荒木田典文氏は東野さんって昔から共演者キラーって言われてましてね。 자, 히가시대상은 예전부터 그 상대 배우 키라라고 그래. 상대 배우 킬러라고 많이 들었대. 이야기를 들었대요. 상대 배우 킬러라는 게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モテますしね。元モデルで。 뭐 인기 많으니까요. 원래 뭐 모델이었고. 背も高いですし、イケメンなんで。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자분들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뭐 없는 말을 지어내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뭐 주간문춘, 프라이데이, 뭐 연예 저널리스트, 뭐 연예 기자까지 해가지고 많은 기자분들 또 귀가 또 장난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었어. 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 종사하는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게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네, 아는 사람은 안다. 뭐 이 정도. 히가시대가 여자 배우랑 뭐 그런 게 뭐 들은 적도 있고 약간 그 알만한 사람은 좀 아는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라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너무 화목한 가정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함부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안씨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막
사실은 막 언론에서는 막 안씨보다 히가시대의 그 가정적인 면모. 난 근데 솔직히 이 말 되게 웃긴 것 같아. 육아를 도와주고 뭐 가사일을 도와주고. 근데 이 도와준다는 표현이 나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안씨도 원래 히가시대보다 더 탑 배우였고 그녀와도 커리어가 있었는데 일을 가사를 함께 하는 거고 육아를 함께 하는 거지. 뭐 남자가 뭐 도와주고 막. 근데 아직까지 일본도 약간 남아 선호 사상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정적인 면모가 굉장히 좀 안씨보다는 히가시대 쪽으로 더 뭔가 이미지 어필을 더 했던 것도 같아. 하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히가시대가 아이를 예뻐한 건 맞지만 가사나 육아는 거의 안씨 혼자 부담을 했었고 가끔씩 산책 나가거나 요럴 때만 빼고 카메라에 찍힐 때 빼고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하지만 안씨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그녀 혼자 조금 참아왔던 것 같다라는 게 이 기자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폭군 같은 남편의 면모도 있었고, 술 약간 주사가 나쁜 건 아닌데 술 먹고 취하면 여자를 약간 꼬시거나 상대 배우 킬러라는 것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였고, 뭐 이런 말들을 이제 기자들이 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처음에 이제 히가시대가 별거를 하면서 다른 맨션으로 들어가는 걸 찍히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분이 이 둘 부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이 찍힌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을까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 기자분께서 이제 아내 안과 이제 히가시대를 이제 따로 가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자, 일본 주간문춘 주간지가 이 진실을 막 파헤치려고 했을 때 1월 20일, 2020년이에요. 2020년 1월 20일 오후 도쿄 시내에서 혼자 이렇게 장을 보고 있었던 안 씨에게 이 기자분이 다가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 혹시 히가시대가 집을 나갔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기자분께서 다시 원인은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히가시대와 카라타 씨의 그 불륜 때문인가요? 라고 했더니 이 안 씨가 모든 건 사무소를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초췌한 표정, 그리고 굉장히 저음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취재에 응했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이미 결혼 반지가 빼져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기자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녀가 그건 대답해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라며 짧게 인사한 후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편 혼자 살고 있는 이 히가시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살고 있는 맨션을 막 나올 때 이 기자분께서 그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가 안 씨가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이 기자분께서 이혼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더니 이 히가시대가 이에 라면서 아니요 라면서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목소리로 대답인지 아닌지 약간 이렇게 흐리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카라타 에리카는요, 전화 취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아예 착신 거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카라타 에리카와의 인터뷰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보지 못하셨던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그녀의 그들의 소속사는 어떤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녀의 비공개 SNS가 공개됩니다. 함께 보실게요.